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킹토킹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조금은 발칙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 보셨나요? 국민 세금 728조가 기록도 없이 쓰였다는 소식에 다들 허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이런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과 경제적 불평등이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있던 전래동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듣기로는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고전문학을 도덕책으로만 읽어왔습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못되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로 말이죠. 권선징악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그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시죠. 그 안에는 현대의 주식작전, 부동산 투기, 부패한 관료 시스템, 그리고 고위험 파생 상품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20분 뒤 여러분은 흥부와 심청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들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흥부네 집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흥부는 왜 가난했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자산의 독점 문제입니다. 형 놀부는 생산수단인 토지와 가옥을 모두 소유한 자본가였고, 흥부는 아무런 자본이 없는 무산계급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대 경제 용어는 양극화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바로 그 양극화 맞습니다. 놀부가 흥부를 내쫓은 건 단순한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 즉 가족 부양 비용이겠죠. 그 시절에는. 그런 가족 부양 비용을 절감한 경영적 판단이었죠. 흥부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많고 일자리는 없습니다. 당시 시장에 유효 수요가 없으니 흥부는 매품을 팔러 갑니다. 남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버는 것. 이게 뭡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위험 노동입니다. 오늘날 위험의 외주와 아웃소싱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의 어떤 오버이자 착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의 박씨라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초과이익 혹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양책이라고 부릅니다. 노력으로 본 근로소득이 아니라 시스템 밖에서 굴러들어온 불로소득이죠. 흥부가 박을 타서 부자가 된 건 현대인의 로또 열풍과 똑같다고 봅니다. 성실히 일해서는 도저히 신분 상승이 안 되니까 기적 같은 박씨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거는 겁니다. 반면 놀부의 몰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포모 증후군에 따른 무리한 투자 실패입니다. 흥부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만 듣고 실질적인 분석 없이 뛰어들었다가 파산해버린 거죠. 결국 흥부전은 분배 시스템이 무너진 사회에서 운, 로또, 복권 이런 것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서글픈 경제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볼 것은 남원 관아입니다. 남원 관아에 누가 있죠? 변학도가 있죠. 변학도 사또, 수청을 들겠느냐 하는 그놈 말이죠. 여러분은 그를 변태 호색한으로만 보셨겠지만 제 눈에는 전형적인 부패한 지대추구자로 보입니다.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대추구가 뭔가요? 자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파이에서 권력을 이용해 자기 몫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강요한 수청은 단순한 치정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의 자유와 서비스를 강제로 취득하려 한 부당 내부 거래이자 갑질이죠. 그가 벌인 호화로운 잔치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록도 없이 사라진 728조처럼 백성들의 고열이 장부에도 없이 줄줄 샜던 겁니다. 재정 투명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여기에 이몽룡이 나타납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이 외침은 현대의 금융감독원 기습조사 혹은 세무조사입니다. 변사또가 부정하게 축제한 자산을 몰수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강력한 사정정국을 의미하죠. 우리가 춘향전에서 배워야 할 경제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변사또 같은 인물이 많아질수록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결국 그 피해는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춘향전은 바로 그 부패의 비용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효녀 심청전입니다. 여러분,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뜬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위험한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스님이라는 권위자가 신봉사라는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되지 않은 미래 가치를 팔아버린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위험 파생 상품에 전 재산을 넣게 만든 거죠. 여기서 심청이가 몸을 던진 사건은 인적 자본의 유동화, 그 유동화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그럼 그녀를 산 상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인당수라는 험한 파도를 넘어야 하는 무역업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심청이는 신에게 바치는 재물이자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기 위해 지불한 보험료, 인슈어런스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보험료로 쓰이는 비정한 시장 논리죠. 심청이가 나중에 연꽃을 타고 돌아와 왕비가 되는 결말, 여러분은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생존 편향의 오류입니다. 수만 명의 심청이가 바다에 빠졌지만 오직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성공 사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닐까요? 나머지 그 수많은 심청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저 손실 처리되어 잊혀버렸을까요? 심청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개인은 어디까지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는가? 이 소설은 효심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복지의 부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728조의 시대, 우리는 어떤 고전을 쓸까요? 자, 긴 시간 동안 세 가지 고전 문학을 경제라는 안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기록 없이 쓰인 세금 728조 뉴스나 박 속에 금은 보화가 들었길 바라는 흥부의 마음이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모르면 우리는 누군가의 지대 추구에 이용당하고 고위험 상품에 전 재산을 잃는 신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게만 살지 말고 똑똑하게 깨어 있으라고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세금이 기록 없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당수에 빠지지 않고도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킹토킹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록 있는 수익, 투명한 부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소중한 행위는 저를 혼자이게 하지 않는 여러분의 소중한 행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